다른 영상 볼 필요 없이 이 영상 하나로 입양 준비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사는 대로 샀다가 괜히 강아지에게 맞지 않는 제품을 사서 강아지가 예민해지고 용품이 구석에만 방치되는 일 없게 꼭 끝까지 봐주세요. 강아지를 처음 입양하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도 처음 베리를 입양하기 전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머릿속에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유튜브로 찾아보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사라는 대로 샀다가 빠트린 것도 있었고 강아지와 잘 안 맞아서 사놨다가 구석에만 방치되어 있는 제품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아지는 견종도 정말 다양하고 취향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호자가 필수 용품들의 종류들을 잘 알아야 시행착오 없이 완벽하게 준비물들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입양 필수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용품들의 특징도 천천히 알아가 보면서 필수 준비물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하지만 입양 전에 강아지의 성격을 100% 알기는 어렵죠. 따라서 견종에 따라서 최대한 예민한 강아지에 맞춰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준비물은 입양 전 준비물과 입양 후 준비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양 전 준비물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밥그릇과 물그릇. 강아지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밥그릇, 물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릇도 잘 골라야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릇은 크게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도자기, 실리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플라스틱은 저렴하지만 오래 쓰기 힘들죠, 아무래도. 스테인리스는 세척이 쉬워서 오래 쓸 수 있는데 특유의 마찰 소리를 싫어하는 강아지가 많습니다. 특히 유기견 친구들이 이 스테인리스 소리를 무서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도자기류나 실리콘의 그릇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도자기의 소리도 무서워하는 강아지가 많아서 처음은 실리콘 그릇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포메라니안이나 말티즈와 같이 소형견의 경우 유전적으로 기관지 협착증이 있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바닥에 그릇이 있으면 사료를 먹기 불편해하기 때문에 높이 조절이 되는 식기와 그릇을 같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베리도 기관지 협착증이 약간 있는데 물을 급하게 바닥에 있는 걸 먹으면 토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꼭 식기에 그릇을 두고 줍니다. 항상 신선한 물을 주고 싶다면 강아지 정수기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사료.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사료. 사료는 보통 입양하는 곳에서 이미 먹고 있던 사료를 조금 주시는데요. 보호자가 먹이고 싶은 사료를 바로 바꿔주시기보다는 입양처에서 받은 사료에서 천천히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기 강아지의 경우는 장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천천히 바꾸는 게 필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바뀐 사료 때문에 설사를 하거나 심하면 장염이 걸릴 수 있어서 꼭 천천히 바꿔주세요. 새로 바뀐 사료로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천천히 바꿀 수 있을까요? 첫날은 9대1, 즉 이미 먹고 있던 사료 9, 새로 바꾸고자 하는 사료 1 비율로 하루 주시고 점점 새로 바꾸고자 하는 사료의 비율을 늘리는 거죠. 8대2, 7대3, 6대4 쭉 가서 새로 바꾼 사료가 10이 되면 최대 10일이 걸리겠죠? 이렇게 천천히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설사를 한다거나 구토를 한다면 새로 바꾸고자 하는 사료 자체가 강아지에게 안 맞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료로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퍼피 사료는 어떤 걸 줘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이전에 퍼피 사료 탑 오브 탑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견 사료는 저는 건 사료는 파미나를 먹이고 습식은 오픈팜 먹이고 있어요. 세 번째, 이동 가방. 입양 전에 구매해야 할 것, 바로 강아지 이동 가방입니다. 강아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이동 가방이 필수겠죠? 그냥 안고 데려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에서 안고 가면 위험하고 처음 타보는 차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때문에 아늑한 이동 가방에 태워서 가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동 가방은 캔넬이 가장 좋습니다. 캔넬 중에서도 대중교통 규격에 맞는 캔넬이 있고 아닌 캔넬이 있거든요. 규격이 안 맞는 캔넬을 사는 것보다 살 거면 규격이 맞는 캔넬을 사는 게 좋겠죠. 캔넬 말고 이동하기 편한 이동 가방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앞, 뒤,
위, 아래 모두 막을 수 있는 이동 가방을 쓰셔야 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 번째, 강아지 집. 실내에서 자는데 굳이 강아지 집이 따로 필요한가요? 네, 당연히 필요하죠. 사람도 집이 있다고 다 같이 거실에서 쉬거나 잠을 자진 않잖아요.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처음 데려오는 강아지는 집이 처음일 텐데 익숙해지려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강아지는 보호자를 가족으로 인식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너무 바뀌어 버려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이 없다면 적응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겠죠. 때문에 강아지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아주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캔넬에 푹신한 강아지 방석을 깔아주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캔넬로 이동하는 일이 많아질 텐데 캔넬을 강아지 집으로 사용하면 강아지가 캔넬에 익숙해지고 집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석이조죠. 베리가 처음 왔을 때 푹신한 방석이 어색한지 잘 안 쓰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진짜 고급 이불에만 누워 있으려고 해요. 너무 귀엽죠? 다섯 번째, 배변 패드. 배변 패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템이죠. 특히 강아지는 처음 들어오는 장소에서는 거의 90%는 소변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때문에 강아지를 데려오기 전에 배변 패드를 구매해서 집안 곳곳에 배변 패드를 깔아 놓으신 다음 데려오셔야 합니다. 깔아놓지 않고 그대로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면 갑자기 강아지가 바닥 냄새를 킁킁 맡다가 바닥에 소변을 쌀 거고 보호자는 호둥지둥 닦겠죠? 그렇게 된다면 강아지는 집에 대한 첫 인상이 여기는 좀 시끄러운 곳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끝 마치고 강아지가 조용히 집을 탐색할 수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변 패드가 꼭 필요하겠죠? 여섯 번째, 울타리. 울타리는 아기 강아지를 데려오시는 분이라면 꼭 필요한 아이템일 거예요. 아기 강아지는 호기심도 많고 이것저것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로 강아지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거나 전선과 같이 위험한 곳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게다가 아기 강아지를 24시간 지켜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울타리가 있으면 더 안전하겠죠?